아, 진짜 맛있어요. 이거 정말 레스토랑에서 시켜 먹는 것 같은 맛이고, 양념이랑 연육을 한 번에 해결하고요. 꽤나 단순한 조합의 채소들을 볶아주고 약간의 소스를 곁들여서 한 번 더 볶아내줍니다. 신기하게도 때 되면 한 번씩 이렇게 땡기는 맛. 미국 차이나타운 요리의 아이콘 비프 위드 브로콜리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 차이나타운에서 유래가 된 비프 위드 브로콜리를 만들 건데요. 이 요리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그 아메리칸 차이니즈 요리의 굉장히 그 아이코닉한 그런 메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전에 보면 제가 이제 베이킹소다로 소고기를 연육을 하는 걸 한 2번 정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베이킹소다를 물에 타서 이렇게 용액을 만들어서 그거에 재워두는 방식으로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직접 소량의 베이킹소다를 고기 밑간을 하면서 추가를 해서 연육을 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실제로 이제 중국 식당에서 많이 쓰는 테크닉, 이제 벨베팅이라는 테크닉인데, 이 방법을 이용을 해서 소고기를 좀 연하게 그렇게 드실 수 있도록 레시피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소고기는 어차피 연육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저렴한 우둔살을 준비를 했고요. 어차피 연육을 하면 굉장히 부드러워질 거기 때문에 소고기 절대로 비싼 부위 쓰지 마시고 저렴한 부위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프 위드 브로콜리니까 브로콜리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근데 브로콜리는 양식 채소잖아요. 이걸 왜 중국 요리에 넣느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원래 이 오리지널 레시피는 가일란이라는 채소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민자들이 미국에서는 가일란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대체할 거를 찾다 보니까 이제 브로콜리를 선택을 하게 된 거고, 지금은 이제 중국 슈퍼가 많이 들어와 있고 하니까 가일란을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의도된 바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이 가일란의 영어 명칭은 차이니즈 브로콜리입니다. 아주 재밌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얘네들을 갖고 어떤 요리가 탄생할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언제나 그렇듯이 고기보다는 채소를 먼저 손질을 하도록 할게요. 브로콜리는 보시면 요 밑에 이렇게 스템이 있잖아요. 요렇게 끊어주시면 되겠죠. 원래 컬리플라워나 브로콜리 같이 이렇게 부케 모양으로 되어 있는 채소를 이렇게 조그맣게 잘라내는 거예요. 이걸 이제 플로렛이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붙잡고 있는 밑둥을 살짝 끊어주시면 알아서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대부분 보면 모양이 이렇게 이쁘게 떨어지는데, 이렇게 크게 나온 애들도 있어요. 이런 애들은 스템 부분, 요 줄기 부분을 살짝 반으로 이렇게 갈라주시면 알아서 이렇게 잘 떨어지죠. 양파도 이게 뭐 메인은 아니지만 좀 보조하는 식재료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양파는 이렇게 미디엄 다이스 정도로 잘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집에서 이제 단무지 옆에 있는 양파 있죠? 그 정도 사이즈. 이 당근도 색감을 위해서 조금 넣어주도록 할게요. 많이 필요한 건 아니고, 마늘도 이렇게 다져서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거 뭐 굉장히 뭐 이렇게 파인 찹을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이 대충 썰어주셔도 돼요. 약간 러프한 텍스처가 나오도록 이 정도로만 썰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생강은 이제 향을 내기 위해서 넣을 건데, 이거를 다진 생강으로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생강을 먹지는 않고 향만 주겠다 하는 분은 저처럼 이렇게 큼직하게 썰어서 넣어주시면 어차피 눈에 보이니까 이걸 집어 먹지만 않으면 됩니다. 파 녹색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가니쉬로 쓸 거 조금만 이렇게 송송송. 소고기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렇게 결이 있어요. 이쪽 모양으로 결이 보이시죠? 이 결의 반대 방향으로 마지막에 최종 컷이 이 결의 반대 방향으로 나야지 고기를 질기지 않게 드실 수가 있어요. 이게 소고기가 사이즈가 크니까 일단 사이즈부터 좀 줄이려고 이렇게 길게 결 난 방향 그대로 이렇게 잘랐고요. 안에 자른 면을 보시면 이렇게 또 결이 있잖아요. 이 결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직각으로 끊어 주셔야 최대한 고기가 안 질기고 연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 부분을 끊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고기는 어차피 좀 얇게 썰어 주셔야지 연하게 드실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걸 좀 더 편하게 자르고 싶다 그러신 분은 이제 살짝 냉동실에 얼려 두시면은 고기가 이제 딱딱해지면서 자르기가 편하거든요. 이거를 꽝꽝 얼린 다음에 자르시려고 하면 칼날이 다 상합니다. 그러니까 살짝만 얼려 주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소고기가 준비가 다 됐고요. 자, 이제 고기를 재울 양념을 준비를 해볼게요. 제일 먼저 베이킹소다 한 티스푼 넣어주시고요. 요거 이제 옥수수 전분인데 한 테이블 스푼 넣어주시고요. 설탕 한 티스푼, 후추도 한 티스푼 넣어줄게요. 여기에 생수를 2 테이블 스푼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여기까지 일단 잘 섞어주신 다음에 요거 이제 진간장 한 테이블 스푼, 요거 이제 중국 샤오싱주라고 하는데 없으시면 청주나 소주로 대체하셔도 돼요. 요것도 한 테이블 스푼 넣어주시고요. 굴소스 한 테이블 스푼 넣어주시고요. 요걸 이제 섞어주시면 끝이에요. 간단하죠? 그 다음에 잘 섞였으면 여기에 이제 소고기를 투입을 해주시고, 얘를 이제 조물조물 잘 섞어서 냉장 보관 한 30분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연육도 하면서 고기 밑간 살짝 배라고 해주는 거니까. 고기를 이제 재워두면서 소스도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편하겠죠.
설탕 1티스푼, 옥수수 전분 1티스푼. 이거는 소스를 나중에 완성을 할 때 전분물을 이렇게 개서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귀찮으니까 소스 이렇게 섞으면서 여기에 그냥 넣어주셔도 전혀 대세에 지장은 없습니다. 후추도 1티스푼, 물 1테이블스푼, 진간장 1티스푼, 굴소스는 1테이블스푼. 여기에 색감을 더하기 위해서 이건 노두거든요. 다크소이 소스. 이것도 한 1테이블스푼 정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잘 섞어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이게 원래 이렇게 소스가 질펀한 그런 스타일의 요리가 아니라 이렇게 좀 묻어있는 정도? 그 정도라서 소스가 많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브로콜리 먼저 데쳐주도록 하겠습니다. 물에 소금 넉넉하게 풀어주시고요. 팔팔 끓어오를 때 브로콜리를 넣고 1분간 데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오래 데치면 다 뭉개지니까 1분만 딱 데쳐주시면 충분해요. 웍을 비워내고요. 식용유를 2테이블스푼 정도 둘러주시고 양념 및 연육을 해놓은 고기를 시어링을 해주겠습니다. 막 이렇게 뒤척이면서 볶아주지 마시고 한 면만 시어링하고 뒤집어서 다른 면도 시어링 해주시면 돼요. 이 과정에서 고기를 뭐 100% 익히실 거는 없는데 겉면에 이제 색깔만 좀 이쁘게 나오도록 해주신 다음에 옆에 살짝 빼두시고요. 이따가 소스랑 같이 볶으면서 그때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웍에다 채소까지 다 때려놓고 한꺼번에 볶지 않는 이유는 이게 볶음 요리인데 채소가 같이 들어가면 이제 물이 생기거든요. 그럼 텍스처가 약간 찜 요리 같이 나오니까 요런 디테일은 좀 신경 써주는 게 좋겠죠. 자, 이제 깨끗한 웍에 기름을 먼저 둘러주시고 양파, 생강, 마늘, 당근을 넣고 소금간 해주신 다음에 1분 정도 센 불에서 볶아줍니다. 데쳐놓은 브로콜리 넣고 1분 동안 한 번 더 볶아주고요. 여기 시어링 해둔 고기 전부 투입해주시고 소스 만들어 놓은 것도 전부 다 넣어주시고요. 중식의 특성이지만 센 불에서 짧은 시간 조리를 해야 물이 많이 안 생긴다는 거,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제 모든 식재료가 골고루 잘 섞였죠? 어차피 밥이랑 같이 먹는 거기 때문에 플레이팅 뭐 이렇게 대단할 거 없어요. 그릇에 잘 담아주시고 아까 파송송 썰어 놓은 거 조금 얹어주시면 윤기가 자르르르 비프 위드 브로콜리 완성입니다. 자, 이제 다 됐는데 제가 한번 맛을 보고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부터 보여드리면 어느 차이나타운 중식당에서 나오는 거랑 전혀 뭐 다를 바가 없죠. 근데 이제 핵심은 연육이랑 이제 양념이니까 한번 맛을 볼게요. 고기 벌써 이렇게 집어도 되게 이렇게 야들야들함이 느껴져요. 이거는 뭐 거의 스팸이야. 내가 연육을 너무 오래 했나? 고기가 그 전분을 둘러갖고 이렇게 매끈매끈한 게 특징이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할 거, 베이킹 소다 맛이 과연 나느냐 안 나느냐, 이게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이 미각을 곤두세우고 먹어보면 베이킹 소다 맛이 살짝 나는 것 같기도 해요. 이 소다가 주는 약간 쌉쌀한 맛 있잖아요. 그게 끝에 살짝 있긴 있는데 이 소스가 어느 정도 그걸 덮어주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크게 그게 이렇게 막 부각되거나 그러진 않고, 오버롤 퀄리티로 봤을 때는 이게 그렇게 소다가 거슬리는 그런 정도는 아니다. 어찌됐든 베이킹 소다를 통해서 연육이라는 걸 얻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를 얻었으면 하나는 줘야지. 그러니까 너무 모든 걸 다 가지려고 욕심을 내면 안 되고, 그런 이유에서 이걸 중식당에서 드시는 분들이 다 하나같이 이거 소다 냄새나요 이렇게 들고 일어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거슬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이것만 먹지 않고 밥이랑 같이 먹기 때문에 간도 좀 어느 정도 세게 하셔도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아래 설명란에 써있는 레시피대로 만드시면은 이 맛이랑 똑같이 나올 거니까 이 정도면은 제 생각에는 아주 적절하다고 보고요. 한 가지 또 재밌는 점을 말씀드리면은 요 브로콜리의 그 곱슬머리 있잖아요. 요 속에 소스를 머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딱 씹으면 이 소스의 맛이 브로콜리를 먹을 때 가장 전달이 잘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고기 한 점에 브로콜리 이렇게 같이 섞어 갖고 드시면은 진짜 최강입니다. 아, 진짜 맛있어요. 이건 정말 레스토랑에서 시켜 먹는 것 같은 맛이고, 아, 이건 진짜 사 먹을 필요가 없는 중식당 퀄리티 레시피입니다. 완벽해. 아까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거 가끔가다 되게 생각나는 그런 맛이거든요. 그래서 종종 이렇게 배달을 시켜 먹는 요리긴 한데 웬만한 배달 음식보다 오늘 만들었던 게 훨씬 나았거든요. 제 말 믿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전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레시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